기자수첩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130여 명이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갔어요. 국회는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성짓기로 했던 날인데 여야가 또 입장 차이,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여야 입장 차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러게요. 화가 났습니다.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즉각적인 여야 합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유족들은 여야가 이 문제에서조차 당리당략을 따지는 것 같다. 지금 여야 입장 듣고 지지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냐. 정치적인 입장은 여기서 접고 합의를 좀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고 상식적입니다. 첫째,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라.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모든 조사 대상자, 증인을 나오게 해라. 자료도 필요하면 모두 공개해서 성역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달라. 세 번째,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와 동시에 시작을 바로 해달라. 네 번째,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과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달라. 예. 여기서 뭐 안 된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만하죠. 여당은 성역 없는 투명한 조사에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못을 박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제 넘어가고 싶은 거고, 야당은 이걸 정치적 공세로 또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러다가 결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유가족에게 뭐 한약도 지어드리고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예, 유가족들의 분위기가 격앙되니까 이제 여당 이제 위원장이 뭐 저희는 유가족들한테 한약도 지어드리려 하고 뭐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든 그건 유가족하고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정치인들은 정치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지난주 서강대에서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17살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정근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분이 지금 대변인하고 계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가족들. 예. 뭐 길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짧게 줄인다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유가족 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가장 바쁠까? 무엇을 해야만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정신없이 좀 뛰어다니면서 그냥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대변인에 자원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연락 내용은 아빠 배가 기울어졌어 구명조끼를 입으래 방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래 였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참사는 희생된 300여 명과 그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제 모든 국민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요. 정말 잊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저도 지키려고 지방선거 중입니다만 세월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서 가운데 70% 이상을 비공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70%가 비공개라고요? 예.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보니까 지난달 만들어진 세월호 문건들이 다 꼭꼭 쌓아매져서 금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글쎄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할 텐데 미리 내놨다가 누가 그런 걸 미리 내놔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드느냐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은 잠깐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참 답답한 노릇이죠. 돌아가는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아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래라고 말한 그 여학생의 마지막 말이 참 더 아프게 다가오네요. 가만히 있으래. 감춰둬도 가만히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고 여야가 맨날 합의를 못해서 차일피일 미뤄도 가만히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민들은 다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오늘 뭐 절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의 비극은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기업과 업계의 부탁이라면 뭐든 일단 풀어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도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컨트롤하는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능했고 무성의했고 아무런 훈련도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이 사람의 목숨을 덮어 눌러도 사회가 그동안 반성하지 않았고 정치도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았다는 것. 그러네요. 이것도
정치의 비도덕성과 타락에 속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업의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고 어떤 기업에서는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끊으면서 25명이 이제 넘어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걸핏하면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여도 국가 정책, 정부 대책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게 정치 문제죠. 공직사회와 결탁한 관피아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문제. 이것도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걸 방치한 것도 정치 문제고요. 예. 주요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 초기에서부터 오보를 내놓고 왜곡 보도를 남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영방송이기도 해서 국민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요. 또 종편 방송들과 또 여론을 호도하는 많은 매체들이 다 정부의 보호 아래 허가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이게 다 정치 문제죠. 정부 스스로 해경 조직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경찰 조직 하나를 드러내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뭔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할 건가? 첫째는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수칙이랄까요?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뭔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세월호 잊지 말자. 오늘 변상욱 기자 수첩 읽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